오늘은 스승의 날인데요. SNS를 활용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도 소통하며 감동을 나누는 한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지난 12일 구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수업 태도를 지적하는 교사를 폭행하는 등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가 최근 7년 연속 어획량이 줄었는데 지난해부터 어획량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림이나 산림 경영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줄어든 탄소량만큼 돈도 벌 수 있는 산림 탄소 상수의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며 여름 더위가 이어졌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기온도 내려가겠습니다. 또 아침 출근길에는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제는 야외에 10분 정도만 서 있어도 금세 땀이 날 정도로 더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랐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3, 4도가량 낮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또 주말을 앞두고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내일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다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에는 안개 구간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낮에도 연무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중국 북부 지역에서 발현한 황사는 일부 서해안 지역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인데요. 시대에 따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SNS를 활용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도 소통하며 감동을 나누는 한 선생님을 조지한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숙사 생활로 가족 만날 시간조차 부족한 고등학생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선생님 제안으로 부모님들에게 SNS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일주일 뒤 스승의 날, 이번에는 어머니들이 역시 SNS를 통해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들들이 아마도 선생님의 아들로 남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가장 부자이신 것 같습니다.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지내는 정수길 선생님은 언제부턴가 아이들을 아들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내가 아버지다라고 그냥 처음에 한번 말을 던졌는데 아이들이 저한테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받은 감동, 진짜 아버지 철학이 아니고 아버지가 되어야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단체 생활에서도 정체성을 가지라며 한 명 한 명 생일을 챙기고 시험 끝나는 날에는 함께 연극을 보거나 삼겹살 파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입시에 매몰되기 쉬운 고등학생 시절 늘 강조하는 교훈은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입니다. 자칫하면 경쟁자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친구 교실 상황에서 친구들이 아니라. 근데 알고 보면 서로 토닥토닥거리고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거는 그 시기에 학창 시절에 친구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꿈이 확실한 친구들은 이 시간들이나 아니면 이런 모든 활동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로서 응원하는, 그 다음에 함께 가는 그런 교사의 모습이 제가 바라는 교사의 모습이고.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을 1년을 함께한 마지막 날, 잊지 못할 시간을 간직한 아이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았습니다. MBC 뉴스 조지한입니다. 네, 이런 훈훈한 소식도 있는가 하면 우울한 소식도 있습니다. 지난 12일 구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태도를 지적하는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해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윤태호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2일 구미 모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업 태도가 불량한 한 학생을 교사가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은
교사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발로 차는 등 이 교사를 폭행했습니다. 옆구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진 교사는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을 등교 중단 조치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저 아이가 수업 태도가 나빠가지고 그래 막 선생님 나오라니까 막 첫째 어제를 던져버렸다가는 이런 얘기는 들었고. 최근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 학부모가 수업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 아이들 앞에서 교사를 마구 폭행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전날 크레파스를 던진 아이를 교사가 나무라며 머리를 때린 데 따른 불만이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이나 폭언, 성희롱 등 교권 침해는 대구에서만 해마다 4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시 위주 성적지상주의 교육에 공교육이 붕괴되면서 교권 추락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제34회 스승의 날인 오늘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기념식을 갖고 훈포장도 수여합니다. 대구교육청은 오전 10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갖고 마미눈 서포터즈 단장으로 대구 행복교육 공감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경암중 이명우 교사에게 옥조 근정 훈장을 수여하는 등 교원 610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기념식을 갖고 울진고 서정호 교장에게 옥조 근정 훈장 등 680명의 교직원에게 훈포장을 줍니다. 지난 12일 정식 출범한 대구 경북 지방분권 개헌 청원본부가 대구 시내 구군청을 순회하면서 지방분권 설명회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청원본부는 지난 6일 수성구청에서 대구에서 첫 지방분권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어제 남구청에서 설명회를 열었고 오늘은 오후 2시부터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지방분권 더 큰 시민 행복을 주제로 지방분권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청원본부는 지방분권 개헌에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18일에는 북구, 20일 동구, 21일 서구 그리고 26일에는 중구에서 지방분권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봄철에 불청객하면 예전에는 황사를 떠올렸지만 요즘 피부과 병원에는 사마귀에 감염된 환자가 유난히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은데 전염성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옮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9살 아이의 발 이곳저곳에 까만 점 같은 것들이 나 있습니다. 다른 쪽 발도 마찬가지. 아이의 누나에게도 옮아갔는데 그 정체는 바로 사마귀였습니다. 몸에 났다가 예. 발에 나는 지 좀 되는데 나이 좀 됐죠? 네, 시간이 안 맞아서 계속 미뤘다고.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구의 사마귀 관련 진료 건수는 지난 2009년 11,000건이던 것이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환자 20명 가운데 11명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입니다. 사마귀나 티눈이나 발바닥에 생기는 구분하기 힘든데 보통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티눈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있고 그럼 눌렀을 때 압통이 있고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없으면서 주위에 다른 병변이 많이 번져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측은 실제 환자 수는 공단의 집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마귀 진료는 손이나 발 등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부위는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 이외 부분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발표한 진료 건수보다가 실제 진료받은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마귀를 방치할 경우 얼굴이나 목 등에 흉터를 남길 수도 있어서 초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이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18 민주화 운동은 비상계엄 철폐와 유신세력 척결을 외치며 무고한 시민들이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역사적인 운동이라고 밝히고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지 않고 재창도 허용하지 않는 현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수용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최근 대구시 교육청이 입학식과 졸업식, 체육대회 같은 각급 학교 행사에 애국가 4절 제창과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등을 강요하며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전교조는 국민의례 규정에서도 중앙행정기관에서 국민의례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을 뿐이라며 역사의 흐름에 뒷걸음질하지 말고 학교 상황에 따른 자율성을 부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림이나 산림 경영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줄어든 탄소량만큼 돈도 벌 수 있는 산림 탄소 상세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산지가 많은 경북 지역의 산주나 문중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제도입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외부 감축량에 대한 상세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고, 산림 탄소 상세 사업은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를 흡수한 양을 산정해 상세 배출권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지 2년, 그동안 부진했던 이 사업에 주목할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원도 인제 지역의 사유림이 처음으로 산림 탄소 상세 사업 대상으로 등록된 겁니다. 이 사유림은 탄소 흡수량 산정에서 총 사업기간 35년 동안 4,995톤, 연평균 14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국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제도의 탄소 흡수량 톤당 거래 가격은 12,000원. 따라서 이 사유림의 산주는 연평균 170만 원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녹색사업단 산림탄센터에서는요, 산림탄소 시장, 거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시장 초기에 발생한 산림탄소 흡수량들을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산림 면적은 134만 헥타로 우리나라 전체 산림 면적의 21%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사유림은 97만 4,800여 헥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 국내에서도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 작업이 시작됐고, 때맞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시작됐습니다. 산림 등을 통한 상세 배출권 시장 규모도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가 산림 탄소 상세 사업에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회사에 첫 출근한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대구의 한 중소기업 팀장이던 A씨는 지난해 4월 B씨의 출근 첫날 회식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한 뒤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2년 동안 준비해 얻은 직장을 결국 그만뒀는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노래방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직접적인 성적 접촉이 없었다는 진술에 진실 반응이 나왔고, 노래방 여주인 B씨가 추행을 당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성폭행 당했다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술값을 내지 않은 부분에 사기죄를 적용해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가 최근 7년 연속으로 어획량이 많이 줄어 어민들의 속을 태워왔는데요. 지난해부터는 대게 어획량이 조금씩이나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동해안의 대게 어획량은 지난 2007년 4,100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가파르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듬해 2,000톤대로 줄더니 다시 1,000톤대로 떨어졌습니다. 7년 만에 3분의 1로 준 겁니다. 남획과 불법 포획의 결과로 어민들 사이에선 사실상 대게 자원이 고갈됐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지난해부터 대게 어획량이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8.7% 는 데 이어 올 들어서는 조업이 끝나가는 3월까지 지난해에 비해 4%가량 늘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수산당국은
그동안 불법 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한 역량이 아니겠냐며 조심스럽게 분석했습니다. 최근 2년 연속 그 어획량이 다소 소폭이나마 증가한 원인은 그 암컷 대게 체포라든지 그 체장 미달 대게에 대한 불법 어업 단속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포항 해경에 적발된 대게 불법 포획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고 압수에 방류한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는 연간 10만 마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은 지금도 불법 포획이 계속되는 데다 그동안 어획량이 워낙 많이 줄어 통계상의 어획량 증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게 암컷이나 체장 미달을 하고 그걸 삭슬해 가기 때문에 지금 어자원에 계속 고갈됩니다. 고갈되고 이게 저희들도 뭐 감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어민들은 어획량 증가 통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과 함께 대게 자원 회복을 위한 보다 철저한 대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택시 운전자의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승차 거부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달구시에 따르면 승차 거부로 2년 안에 3차례 적발된 택시 운전자의 자격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의 민원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3% 줄었습니다. 달구시는 앞으로 승차 거부 사례를 비롯한 택시 운전자의 위반 횟수를 택시 경영과 서비스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외에 10분 정도만 서 있어도 금세 땀이 날 정도로 더웠습니다. 이 31도까지 올랐던 어제 대구의 낮 기온과 달리 오늘은 3, 4도가량 낮은 27도를 보이면서 더위가 약간은 주춤하겠고요. 주말을 앞두고 내일 나들이 계획 세우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내일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다시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안개도 껴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비교적 포근하게 출발합니다. 대구 21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영천과 청도가 30도 예상됩니다. 남서 내륙 지역 김천의 현재 기온 17도, 낮에는 2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19도 사이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의성이 29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내려가겠고 또 경주의 기온만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등산지에 비 소식은 없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온이 다소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